안녕하세요. 피부건강법 홍현희 원장입니다. 자반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뭐 명확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제시될 만한 것들로는요. 첫 번째, 상기도 감염, 감기죠. 환자분들의 3분의 2 정도가 자반증 발생 전에 감기를 앓은 기억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통계치에서 나온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쇄상 구균의 감염, 뭐 특정 감염 물질에 의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반응, 또 마지막으로는 음식이나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자반증의 원인, 발생 원인으로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인데요. 뭐 대표적인 경우로 상기도 감염 후에 자반증의 기전에 대해서 보자면, 우리가 보통 감기가 걸릴 때 스트레스나 체력 저하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됐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상기도에 감염이 일어나면서 감기가 일어나는데, 그러할 때 일어나는 염증이 혈관에 파급되면 이제 자반증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감기가 걸렸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감기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 뭐 기침이나 콧물을, 뭐 열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보통 이제 뭐 항생제라든지 해열 진통제라든지 기타 등등을 복용을 하는데, 이때 복용하는 약물들이 혹 체질에 맞지 않았을 때 이제 몸 안에 반응을 일으켜서 자반증을 발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자반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약물에 대한 반응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원인이 같이 이제 병합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 케이스는요, 환자분 한 분이 항생제를 조금 장기간 복용을 하시고 이제 자반증이 올라온 케이스인데요. 환자분의 이제 히스토리를 보자면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이제 염증이 잘 아물지 않고 그 염증이 편도염까지 진행이 되시면서 이제 입원 치료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20일 넘게 이제 항생제를 장기 투여 받은 후에 자반증이 발생한 케이스였는데요. 처음에는 발목 주변의 하지에서 붉은 반점이 시작되었던 것들이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할 때는 복부나 등까지 체간부까지 확장이 되어 있었고, 이제 간지러움이 같이 동반이 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에서 처음에 이제 이소한의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피부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자반증이다라고 진단을 받으시면서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았지만 복용을 하여도 별무호전 반응이어서 이제 이소한의원에 내원을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의 경우 진단에 있어서 특이사항 혹은 환자분에 있어서 특이사항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한 이후 발생을 하셨기 때문에 약인성 자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약물로 인한 단순한 원인이라면 약물을 항생제를 이제 복용을 중단하신 상황이셨고, 복용을 중단하면서 피부과에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셨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는 단순한 그냥 약인성 자반만으로만, 약으로 인한 알레르기로만은 생각하기는 약간은 미흡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이분의 특징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평상시에도 약간만 피곤하거나 뭐 본인도 잘 모르는 어떤 음식을 잘못 먹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피부에 수시로 두드러기가, 1년에도 수차례씩 두드러기가 잘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알레르기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피부에 과민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는 특징을 가진 환자분이셨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발치하고 사랑니를 발치하시고 또 그게 염증이 되면서 입원하시고, 이제 치아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 하셨죠. 그 다음에 입원 치료하시고 뭐 직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이제 체력 저하와 그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이셨다라는 것들이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해드린 치료법은요, 첫째는 체질 진단 후에 이제 우선은 스테로이드는 가능하면 중단을 할 것을 권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려움이 심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항히스타민제는 조금씩 감량을 해가면서 이제 줄여가자. 그 다음에 원인 유발 물질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생활요법을 교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원인 치료에 맞게 한약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반증의 원인이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다 이제 복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 이제 체질에 맞지 않는 생활 습관, 이때의 생활 습관은 음식도 물론이고요, 약물, 뭐 항생제라든지 해열 진통제라든지 기타 약물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뭐 무심코 먹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운동법, 생활법 등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이런 생활 습관들이 자반증을 발생하는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소환의원에서 피부건강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자반증의 치료 원칙은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체질 진단이고요. 거기 그 체질에 맞는 뭐 한약 치료, 침 치료, 뭐 약침 치료 등이 병행이 돼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생활 교정, 뭐 문제가 될 만한 어떠한 생활 습관, 약물 습관, 뭐 음식 습관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